안녕하세요. 패톨릭 고양이 생활편의 이항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성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고양이 성숙이죠. 발정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암컷과 수컷으로 나누어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중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발정기의 정확한 뜻부터 알아볼게요. 사전에 따르면 발정기란 동물의 암컷이 발정하는 시기를 일컫는데요. 임신이 가능한 시기로 흥분해하며 불안해하고 수컷을 찾고 식욕을 잃는 시기입니다. 이때 수컷과 교미를 하게 된다라고 쓰여 있네요. 그렇다면 수컷의 발정기는 언제일까요? 네, 바로 항상입니다. 수컷은 따로 발정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암컷과 교미가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암컷과 수컷으로 거듭나는 그런 베리와 베구니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발정기에 대해서 이제 암컷과 수컷으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암컷부터 보실게요. 햇빛이 많이 받을수록 성숙이 빨라지는데요. 봄에서 가을까지 1년에 약 4회 정도 발정기가 찾아옵니다. 발정이 강한 시기는 2월에서 4월이고요. 일반적으로 발정이 나타나는 시기는 1월, 그리고 5월에서 9월입니다. 한번 발정을 할 때 한 달 반 정도 하고요. 첫 발정의 경우는 5에서 9개월 사이에 이제 약하게 오는데요. 그래서 초보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발정이 왔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소리 소문 없이 쓱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10에서 14일 정도 후에 발정이 다시 시작되는데 이때에는 이제 주로 집사님들이 알아채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발정은 짝짓기 자극에 의해서 배란이 된 후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암컷의 발정기 때 행동과 반응을 먼저 보실게요. 식욕이 없어지고요. 소변을 보는 횟수가 늘어나고 평소와 다른 굉장히 크고 날카로운 소리로 콜링이라고 하는데 웁니다. 야옹야옹 하고 굉장히 시끄럽게 울어서 집사님들이나 그 주위 이웃분들이나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루밍 시에 생식기 주의를 자주 했고요. 바닥에 발라당 누워서 이리저리 몸을 꼬면서 뒹굽니다. 그리고 그르릉거리면서 몸을 비비기도 하고요. 주로 주인한테도 쓰다듬어 달라고 많이 쪼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엎드려서 엉덩이를 들고 꼬리를 옆으로 붙이는 교미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컷입니다. 수컷은 생후 6에서 7개월에 사춘기가 시작돼서 성숙이 시작되고요. 9에서 12개월이면 짝짓기가 가능할 정도로 성숙이 진행이 되고 1년이면 성숙이 완료가 됩니다. 발정기가 따로 없는 수컷은 이제 성숙이 완료되면 암컷을 찾아서, 그러니까 발정이 난 암컷을 찾아서 배회를 하고요. 수컷끼리는 서로 적대시해서 싸움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역 표시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스프레이라고 많이 설명을 앞에서 드렸을 거예요. 오줌을 싸는 것으로 자기의 영역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정난 암컷이 콜링할 경우에 그것에 반응을 하는 맛콜링을 하기도 하고요. 짝짓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거 역시 제가 동영상을 한번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고 다시 뵙겠습니다. 대본님, 좋냐? 네, 다음은 중성화입니다. 암컷과 수컷으로 나눠보았는데요. 암컷의 경우에는 첫 발정이 오기 전인 6에서 7개월에 주로 합니다. 콜링을 방지하고 자궁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또 고양이의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요. 수컷의 경우에는 고양이의 상태나 수의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개월 이후에 하고요. 이제 중성화를 하면 남성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암컷을 찾아 배회하거나 수컷끼리 싸우거나 스프레이를 하는 등의 행동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대신에 사교성이나 친밀감은 더 향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중성화를 하는데 부작용은 암컷이나 수컷이나 살이 찔 수 있다는 건데요.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게 되기 때문에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살이 많이 쪄서 비만 고양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성화하지 않을 경우를 설명을 드릴게요. 암컷의 경우 발정기 때마다 콜링을 하게 되고요. 이때 소음이 굉장히 심해서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님 가족들이나 그 주변 이웃분들에게 피해가 많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집 밖으로 나가서 수컷을 만나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항상 단속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역시 콜링을 하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짝짓기를 하고 싶어하는 남자 길고양이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컷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컷을 찾아서 배회하거나 수컷끼리 싸우거나 스프레이를 하는 등의 행동이 계속이 되는데요. 따라서 중성하지 않고 계속 키우실 경우에는 함부로 나가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발정 중인 암컷과의 만남을 차단시켜서 임신을 시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제 집 안에서 키울 경우에는 수컷끼리 이제 싸우지 않게 각자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시켜주시고요.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이제 환경이 바뀌었다는 인식을 주지 않아야 이제 고양이가 자신의 영역을 또 표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 창문같이 다른 고양이나 뭔가 다른 동물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차단을
시켜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시켜주시고 또 화장실 수를 늘리고 화장실을 자주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스프레이 한 곳, 특히 하지 말아야 할 곳에 한 경우에는 냄새가 남지 않도록 철저히 청소를 해야 스프레이를 그것에 또 안 하도록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고양이의 짝짓기 전에 오는 이제 발전기가 처음에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좀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발전기에 오는 그런 행동이나 반응들을 알아두시고 중성화를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의 건강을 위해서나 또 집사님들 그리고 가족 주위분들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그런 생활을 위해서 중성화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모두를 위해서 좋은 쪽으로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이었습니다. 뿅!